지난 달리기 부상 라이브 방송에서 원저자 남영우 선생님의 허락이나 출처 표기 없이 도서 달리기의 모든 것의 내용을 인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달리기 부상 라이브 방송은 도서 달리기의 모든 것 달리기 부상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분명히 있으며 사전 검토 없이 방송을 준비한 저의 명확한 잘못임을 밝힙니다.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추가 인용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비욘디 제주 라이브 진행자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있는 이 국가대표 정형외과 의원의 창밖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이 평온한 날씨 속에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 원장님과 함께 방송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네, 원장님 제가 듣기로 이제 국가대표 정형외과 의원에 또 새로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국가대표 정형외과의 김세준 원장님이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주치의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하할 일들이 있어서 김세준 원장님께는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네. 국가대표 정형외과에서도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남아 계신 분들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앞으로 이제 다음 주면은 대표단이 좀 출발을 해서요. 네. 그때부터는 조금 더 병원이 바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예약하실 분들은 또 미리 좀 문의하시고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푸실 수 있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허리 통증으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허리 통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질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이제 많은 질문들을 받았었는데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네, 허리 통증이라면은 아까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또 허리 통증의 고민으로 진료실 찾아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의 경험을 좀 돌이켜봐도 한 20대 중반 후반에 이제 한참 사회초년생 때 긴장하고 또 사무실에 많이 앉아있을 때도 허리 주사를 맞았던 기억도 있고요. 또 출산 후에는 또 당연히 산후통이나 또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이 엄마들도 많으실 텐데 참 연령대가 다양하게 요즘 스마트폰이나 또 미디어를 구부정하게 보시면서 자세가 좀 불균형하기 때문에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에 허리 통증이 비단 요즘만 많은 것들은 아닐 수 있지만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게 바로 허리 통증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허리 통증의 다양한 원인과 그에 따른 진단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거고 극심한 통증부터 간단한 통증까지 그 범위도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 모니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청취자분들이 막 출석 체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확인을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화면이 개선되는 동안 제가 또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다라는 질문을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허리 근력을 좀 키우면 이 허리 통증 증상 개선에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떤 허리 통증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다양하거든요. 네네. 가장 이제 흔한 거는 이제 근육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근육통이 있는 경우, 그리고 허리의 구조에 있는 근육뿐만 아니라 척추, 그 안에는 신경, 인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게 되는데 어떤 원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만약 그 허리 근육을 키워나가는 과정들이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그 근육들을 키워나갈 수 있으면 허리 통증에 그 허리의 안정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통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건 한 예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는 허리인 요추라고 불리는 허리 척추가 있고 가슴 척추인 흉추가 있게 되는데 요추와 흉추는 굉장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흉추는 갈비뼈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허리의 척추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정화가 있다 보니까 척추, 요추에 있었던 질병과는 좀 다른 양상들이고 절대적으로 질병도 흉추에 오는 경우는 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허리에 빗대어서 한번 적용해 보면 만약 허리에 있는 그 허리 근육들이 단단하게 다른 허리 척추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게 된다면 그건 충분한 그 구조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국가대표 정형외과 의원의 라이브 특색에 맞게 일부는 이준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떤 허리 통증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지 좀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될 예정이고요. 또 다음 주 2부에는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또 실질적으로 허리 통증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운동법도 소개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요게 하나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허리 통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바로 염좌라고 하는 근육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병원에 오실 때 환자분들이 허리가 많이 아프면 디스크, 허리가 조금 아프면은 염좌다. 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오. 오시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네네. 근데 병원에 오실 때 만약 염좌인 경우에 제가 이따가 질문 중에서도 아마 그런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 질문에 그때서 답을 드리겠지만 염좌라고 판정이 되면 염좌에 도움이 될 만한 운동법들, 재활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운동 자체가 이제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고 그러면 허리 통증이 있는데 운동을 하세요라고 권유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염좌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도움이 될 만한 운동들이 있거든요. 네네.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렇게 미리 다음 주에 알려드릴 그런 운동이나 재활법들을 적용하고 병원에 오게 되면 병원에 와서 치료하는 기간도 짧아질 수 있고 또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이제 침수적인 그런 치료들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염좌의 경우에 네. 어떻게 재활을 하고 어떻게 운동할 수 있는지 어떻게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고 방송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은 처음이실 텐데 네. 정말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남겨주신 분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살루님, 오늘도님 들어와 주셨고요. 비온다님께서 선생님, 제가 근 3주 정도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증상은 처음에 감기가 걸려 독감이 걸렸을 때 아픈 듯한 이 허리 통증이었다가 장시간 또 운전을 하고 나서는 그냥 허리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병원에 가야 할까요? 첫 번째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게 통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병이면 예를 들어서 디스크면 병원에 가야 되고 염좌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환자분께서 조금은 안타깝지만 이것이 디스크다, 이것이 염좌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내 병이 어떤 병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런 병은 병원에 가야 되고 이런 병은 병원에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통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통증이 있으시거나 그게 이제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혹은 꾸준하게 떨어지지 않는 통증의 강도가 낮아지지 않는 통증이 지속된다면 그거는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는 염좌의 경우에도 근육의 문제인 상태에서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지속되거나 극심한 통증이 있다. 그러시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완두콩님, 무지개님도 들어와 주셨고 아재기아님 그리고 나무님께서는요. 20대 초부터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발생되었다가 괜찮다, 아팠다를 반복해서 저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도 하고 침도 맞고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하니 좀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서 있어도 걸을 때도 또 누워 있을 때도 허리가
다리가 아픈 상황인데요. 헬스를 즐겨 하다 보니 허리 아치가 심해서인지 증상을 검색했을 때 척수관 협착증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발이 저리거나 특별한 증상은 없고 통증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참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주사 치료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가만히 서 있어도 걸을 때도 가만히 누워도 허리가 아프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증상이 지속될 때는 처음에 일단 헬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멈춰보는 거를 먼저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허리 운동, 특히 이제 헬스를 하시는 운동 가운데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데드리프트 같은 네. 경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들을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자세가 제일 안 좋냐 허리에는 당연히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게 좋지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쭈그리고 앉는 자세가 좋지 못해요.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제가 꼭 지목해서 그 운동이 나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허리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이미지를 상상해 보면 우리 어머님들이 김장하실 때 이렇게 쭈그리고 앉으셔서 막 김장을 하시다가 김장 다 된 이제 그 김장떡을 이렇게 딱 드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로 그 두 가지 쭈그리고 앉아서 허리가 오랫동안 고정되는 것, 그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근육에도 좋지 못하고 혹시라도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디스크를 더 손상시킬 수도 있는 범위여서 첫 번째 지금은 헬스를 즐겨 하신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헬스를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허리에 좋지 못한 자세나 운동을 하고 계신 거는 아닌지 네. 혹시 이제 헬스를 오래 하셔서 그것을 구분하실 수 있다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구분하실 수 없다고 하면 먼저 일단은 헬스를 조금은 멈춰보는 것이 좋겠고 항상 저는 이제 스포츠 의학을 하는 의사로서 부상이 있거나 통증이 있을 때 운동을 멈추세요. 단순히 운동을 멈추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걸 조금은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헬스를 멈추고 대체 운동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근력 운동들을 하지 말고 간단한 유산소 운동을 해보신다든지 파워워킹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수영을 해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운동은 지속하시되 지금 직접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헬스 동작이나 헬스 운동법은 잠깐 멈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허리에는 구조물들이 많아서 지금 단순하게 협착증, 물론 협착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연령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좀 물론 연령에 따라서 누가 협착증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통은 50, 60대 이후에 협착증들이 호발하기 때문에 지금 연령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착증을 지금은 의심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헬스를 조금 멈추셔서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제거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허리의 구조물들이 다양해요. 네. 그래서 지금 뼈도 있고 근육도 있고 인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는 아래쪽으로 특히 이제 방사통은 없다고 하시는 건데 허리에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때도 디스크 탈출증이 아닌 디스크 자체가 얇아지거나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섬유윤이라고 하는 나이테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그거 자체가 손상되거나 혹은 인대에 문제가 생길 때도 지금 같은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일단 처음 허리에 부담이 되는 행동은 최대한 줄인다라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혹시라도 체중을 조금 감량하실 수 있으면 체중 감량을 해보시는 것, 이 두 가지를 해서 호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여러분들의 허리 통증 고민을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왕이면은 연령대, 성별 또 좀 자세하게 남겨주시면은 더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다마을님께서는 선생님 이번 여름을 굉장히 잘 즐기셨나 봐요. 다이빙을 너무 많이 했는지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아픈데요. 병원에서는 디스크 수술을 권하시는데 제가 남자라 혹시나 운동만으로도 회복이 좀 가능할까요? 디스크가 약간 나왔다고 합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이곳 제주에서도 이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그걸 즐겨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디스크 수술 굉장히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디스크를 뭐 수술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은 무엇이 옳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증상이 너무 극심하면 수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권유드리는 것은 아니고, 원래 디스크 탈출증은 만약 환자분께서 감내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신경학적인 증상, 예를 들어서 감각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운동신경이 떨어진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보존적 치료로도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극심한 통증이 있으시거나 신경학적 증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이 많이 떨어지거나 운동신경이 떨어지거나 근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수술을 고민해 볼 수 있겠고, 아니면 환자분께서 지금 통증은 있으시지만 어느 정도 견디실 수 있고 호전되는 양상이 있다면 보존적 치료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응이응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송이님 반갑습니다. 투투투님께서요, 원장님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 허리 통증, 류마티스로 인해서 허리 염증, 척추 통증으로 평소에 허리 베개 사용해도 괜찮은지, 가능하다면 허리 베개 사용 시간은 얼마나 하면 좋을지, 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들을 제 진료 시간에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허리와 관련해서 질문 주셨지만, 네. 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도 제가 일자목이 있습니다. 혹은 네. 이제 목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침을 하고 나면 목이 너무 아파서 새벽에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베개를 이용하면 좋을까요? 혹시 원장님 사용하고 있는 뭐 베개가 뭔가 어딘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한번 그 경추 베개나 허리에 관련되어 있는 베개들을 찾아보시면 상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종류가 많군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걸 만들고 있는 브랜드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를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하나가 뭔가를 독점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면, 특별하게 좋은 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개인차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베개가 한 6개 정도 돼요. 네, 저는 목이 굉장히 좋지를 못해서 6개 정도의 베개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매일같이 월요일은 이 베개 저 베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베개를 살 때 체험해보지 못하고 산 베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짧게만 사용해보고 좋다 라고 생각한 베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베개들이 그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그 베개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누구에게는 몇 시간, 이런 병에는 몇 시간, 어떤 베개, 이런 거를 찾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해보는 수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나에게 그렇죠. 좀 맞는 베개를 찾으시는 찾아봐야겠네요. 과정이고, 지금 류마티스고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했을 때 그 허리 쪽에 있었던, 만약에 매트리스는 어떤 매트리스를 쓰고 있는지, 네. 만약에 매트리스가 허리를 잘 받쳐줄 수 있는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굳이 허리 베개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매트리스가 좀 딱딱해서 매트리스와 내 허리 공간에 빈 공간이 생겨서 그 공간으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셔서 허리 베개를 하고 싶으시다 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 베개들을 조금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다면 꼭 경험해 보시면서 자기에게 맞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강직성 척추염에는 3시간, 뭐 디스크엔 2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익스님께서는 2020년 10월부터 척추 4번, 5번 그리고 척추1 팽윤 진단을 받았습니다. 3년이 지났음에도 허리를 구부리며 여전히 아프고요. 잘 때 허리 베개를 사용하지 않으면 허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팽윤이라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지금은 30-40분 정도 걷기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 디스크와 연관된 통증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의 염좌와 디스크를 굉장히 고민들을 하시는데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 하나로 딱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게, 염좌가 됐을 경우에는 특히
허리를 잘 못 피세요. 허리를 이렇게 뒤로 피는 동작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허리를 이렇게 숙이는 거를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허리를 숙이게 되면 디스크가 저 뒤쪽으로 더 튀어나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신경을 네. 자극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고민을 올려주셨던 글들을 보면 4번, 5번 그리고 천추의 1번에 디스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허리가 구부리면 통증이 있다는 것은 두 개의 실제 영상학적 검사와 환자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이 잘 매치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나을 줄 알았다. 어렵죠. 그렇게 팽윤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MRI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팽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 아까 나이테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손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조금 이건 이제 일반 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아닐 수 있지만 하이 인텐시티 존이라고 해서 MRI를 찍어보면 또 섬유륜에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디스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튀어나와서 내 뒤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고 있나 안 건드리고 있나 얼만큼 누르고 있나 안 누르고 있나에 대한 구분뿐만 아니라 그 디스크 자체가 얇아졌는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나이테에 있는 섬유륜에 있는 부분들이 손상이 됐는지 찢어졌는지 그리고 그 안쪽에 다른 조직들이 자라났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단순히 팽윤이라고 해서 금방 낫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시고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지금적으로는 너무 조바심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허리 통증은 대원칙은 통증을 유발하면 안 돼요. 네. 요즘에는 많은 정보 속에서 허리에 좋은 운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들을 적용해 보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아마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운동법, 구체적인 운동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어떤 운동법이든 하셨을 때 통증을 유발한다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참고적으로 허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드리프트나 이런 운동들이 행여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플랭크 동작 굉장히 저 좋아해요. 코어 운동을 했을 때 플랭크 동작을 하면서 허리에 직접적인 무리를 조금은 안 주면서 하는 운동들. 그래서 코어 근육들을 기르면서 요추를 좀 지지해 줄 수 있으면 그런 운동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황수님 들어와 주셨고요. 살다가 님의 아이디를 가지신 분께서는 턱걸이 같은 등 운동을 했는데 허리를 제가 너무 과신전했나 봅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턱걸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턱걸이를 해서 이 등을 과신전하면서까지 네. 등 운동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과신전해서 발생한 허리 통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염좌일 확률이 꽤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신전에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보통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된 운동보다는 오히려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는 충분히 휴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는 저는 꼭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는 것을 조금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너무 계신 부정적인 분이 인식을 가지실 있으시죠? 필요가 없고 충분히 그쪽에 있었던 근육들도 이완시켜주고 진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약을 먹으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만성처럼 그 약을 계속 드시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꾸준히 몇 개월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쉬어주시는 것 하고 진통소염제 등을 복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에 대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국가대표 정형외과 의원 이준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송혜님께서는 선생님 허리 협착증과 디스크가 있는데 발저림, 발목통이 심합니다. 통증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주 정도 맞았고요. 허리 통증은 좋아졌지만 발저림과 발목 통증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한 번 더 이 허리 주사를 맞아야 할까요? 그래도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성실하게 치료를 하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3주 정도 주사 치료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허리 협착증과 디스크가 있을 때 어떠한 치료법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환자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주사 치료도 지금 하신 것처럼 그러면 얼마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나요? 얼마나 많이 맞아야 되나요? 그리고 요즘에 또 관심이 많으신 스테로이드와 관련해서도 이거 단순 뼈 주사여서 나쁜 게 아닐까요?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허리 통증은 많이 좋아졌고 발저림과 발목 통증이 남아있다. 만약에 이제 제가 다른 검사들은 하지 않았지만 허리 통증과 같이 유발되었던 방사통들이 있는 거라면 지금은 주사 치료로 허리 통증 어느 정도 좋아지고 조절이 되고 있는 상태인 만큼에 좀 재활이나 운동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계속적으로 맞으면서 사신다는 거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료하는 순간에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저랑은 점점 멀어져야 됩니다. 너무 자주 뵈면 안 된다. 저랑은 점점 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인사는 다시 만나지 마요.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처럼 주사를 몇 번 맞아야 되나요? 그러면 누구는 3번 맞아야 되고, 누구는 10번 맞아야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협착증과 디스크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사는 그 구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사를 맞는다고 나와 있던 디스크가 들어가지는 일은 거의 없고요. 협착증도 어떠한 부분들, 특히 이제 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어떠한 황색 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실질적으로 신경을 압박해서 좁게 만들어지는 협착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주사 치료를 한다고 해서 주사 치료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10번 하면은 디스크가 사라진다거나 협착증이 없어진다거나 한다고 한다면 제가 10번 맞으세요. 100번 맞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주사로 그런 구조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으시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어느 정도는 지금 수술 안 하시고 보존적 치료를 하고 계신 거라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몇 번 더 맞을까요? 라는 접근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주사요법이 아닌 다른 보존적인 치료로도 발저림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진료를 하고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운동 쪽으로는 재활 쪽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단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은님께서는요, 30대 후반입니다. 6개월 전에 무거운 짐을 들다가 삐끗해서 이 허리 통증, 오른쪽 다리 저림, 앞으로 숙일 때 좀 불편감이 있었습니다. MRI상 경미한 디스크는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증상이 호전돼서 헬스를 시작했는데요. 증상이 재발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런 경우 근력 운동은 하지 않고 마냥 계속 쉬고만 있을 수는 없을 텐데 이 허리 디스크에서 해서는 안 되는 헬스, 근력 운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 디스크로 재활 치료를 네, 이건 좀 먼저 말씀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셨던 이제 디스크가 경미하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크가 경미하게 있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허리를 위해서 아마 헬스를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거운 물건을 허리를 통해서 이렇게 드는 동작들은 당연히 좋지를 못해요.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것도 허리는 좋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헬스만이 근력 운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 디스크가 경미하게 있었고 그리고 그런 허리 디스크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겠다고 결심하시고 행하신 거는 너무 잘하신 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헬스 안에서도 어떤 동작들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헬스를 통해서 오히려 허리가 좀 더 악화되고 통증이 재발되는 양상이 보인다면 대원칙은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대체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적으로 꼭 헬스를 해야지만 허리가 튼튼해지고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던 플랭크 동작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좋은 허리 근육을 단련시키는 데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헬스 지금 하고 계신 동작들이 통증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좀 멈추시는 게 좋겠고 대체 운동으로 플랭크 좋은 운동이고
수중에서 걷는 동작도 굉장히 좋은 운동법 중에 하나입니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수중. 그 수영을 많이 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허리 안 좋으신 맞아요. 분들은. 그래서 수영은 첫 번째 부력으로 무게를 줄여주기 때문에 허리의 직접적인 무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네네. 그리고 수중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 뛰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물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은 근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 운동을 통해서 허리 근력을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자세하게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물 한 잔 네. 드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시각은요, 2시 31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이준 원장님께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질문들도 이렇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피터팬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이고요. 42살입니다. 3년 전에 허리 추간판 탈출로 시술과 수술 없이 신경차단술 수회해 맞고요. 약물 복용과 걷기 운동으로 지금 MRI상 거의 흡수가 되었는데요. 엉덩이 통증이 계속 있습니다. 약은 하루에 2번 리리카 카발린 50mg 네, 정도 먹고요. 또 일주일에 2-3번 정도 진통 수염제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을 좀 먹으면 엉덩이 통증이 없는데 계속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지 3년이 지속되니 우울증까지 오는 상황인데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감사하게 될 부분은 네. 실질적으로 MRI상 이제 아마 그 수액 부분들이 터졌던 부분들이 잘 흡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정말 천만 다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행인 것은 뭐냐면 약을 먹으면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약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드시고 계신 것들은 이제 신경통 약도 드시고 소염제도 같이 드시고 계신데 언제까지 이 약을 계속 먹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적으로 해보신다면 보존적인 치료 방법에서는 주사 치료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앞서 하셨던 주사 치료도 있고 약도 있고 운동 재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어떻게 운동을 하고 계신지 제가 계속 좀 반복해서 운동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고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운동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주사도 있고 약도 있고 운동도 있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우리 신체가 복잡하고 단순하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치료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적으로는 첫 번째 주사로 허리 통증은 많이 완화가 되셨고 네. 두 번째 약으로 엉덩이 통증은 남았습니다만 약으로 조절이 되고 있는 상태이니만큼 남은 방법 혹시라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동과 재활 방법을 통해서 엉덩이 통증이 좀 완화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제는 약을 오래 드신다는 것 자체가 물론 환자가 느끼시기에는 계속 약을 복용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고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네. 약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그 약을 많이 드시는 것 오랫동안 드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약이 통증이 조절되고 있는 상태 내에서 약이 아닌 다른 치료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운동 치료법들 같은 것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들을 막 해보시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사를 놓으시고 치료하셨던 그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셔서 이제 약이 아닌 운동 재활법들로 다른 치료법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피터팬님 같은 경우는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운동법을 보여드리니까 네네.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은혜사랑님께서는 허리 통증이 좀 있습니다. 위치는 척추의 중간쯤인데요. 운동할 때만 통증이 좀 생깁니다. 혹시 디스크는 아니겠죠? 심한 정도의 통증은 아닌데 한 옥신 정도입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아프면 디스크, 많이 안 아프면 염좌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공식은 없어요. 그래서 염좌가 정말 심하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손만 갖다 대도 굉장히 아파하세요.
허리에 손만 갖다 대고 해도 굉장히 아파하시고 조금만 움직여도 야,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허리가 아파 본 적이 없다. 진짜요? 그런 염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심하게, 정말 극심하게 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순하게 통증이 심하지 않으니까 디스크는 아니겠죠. 디스크이면 너무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통증으로 디스크다 디스크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조금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다행인 거는 운동할 때만 통증이 있으시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지장이 있을 만큼의 허리 통증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것만 먹고 염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고 반복드리지만 허리 통증 유발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인대도 있고 신경도 있고 그리고 근육과 인대에도 다 조그만 미세 신경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허리는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이상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적으로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데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통증을 일으키는 운동은 일단은 멈추시는 게 좋고요. 꼭 대체 운동을 해보시는 거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운동법을 찾으셔서 그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움직임 자체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되고 있다면 그거는 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운동할 때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특별히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좀 허리 통증이 있다. 이게 또 반복되면 딱 알잖아요. 내가 우리 아기를 이렇게 안았을 때 좀 허리 통증이 있다. 이렇다면 좀 그 자세는 최대한 피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회피예요. 회피. 그러니까 통증을 회피. 그 동작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작을 직업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예를 들자면 요리를 하시는 요리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통증을 이제 호소하시고 육아를 하시는 주부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안아줘야 될 시기에서는 허리 통증도 있고 어깨 통증도 있고 통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그 동작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통적으로는 다른 아는 것보다는 업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동작들을 대체 동작들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대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손목 보호대나 그 다음에 허리에 보호대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운동이 딱 한 가지 운동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대체 운동. 그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운동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가차 사무직님께서요, 1년 전에 교통사고 이후에 비 오는 날만 되면 허리가 욱신거리고 다리 저림이 심합니다. 사고를 당하고 나서 한 서너 달 정도는 괜찮았으나 그 이후에 통증이 서서히 나타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통사고 후유증이랑 관련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가볍게 생각하고 치료를 몇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서 왜 이러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원인은 교통사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원인은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교통사고라고 하는 원인 인자가 있고 그 원인 인자는 진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진료 현장에서도 환자분께 여쭤보죠. 환자분 어떻게 아프게 되셨어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이런 것들은 진단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라고 해서 교통사고는 어떤 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딱 어떤 이런 공식처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어떤 정도의 사고였는지, 어떤 방식의 사고였는지,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도 내가 벨트를 위해서 후방에서 추돌을 했는지, 혹은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하신 건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허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했는지는 지금 알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단에서 물론 모든 환자들에게 제가 MRI를 권유하지는 않지만 MRI는 현재 지금 현 시대의 현의학에서 어떤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런 외부의 교통사고라는 어떤 충격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과도하게 틀어짐으로 관절에 문제가 생겼는지 인대에 문제가 생겼는지들을 좀 진단해보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좀 통증이 뒤늦게 온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더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요거는 조금 난해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통증이 뒤늦게 온 경우다. 선행인자가 어떤 것인지 가짜 사업 보증님 조금 추가적으로 앞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뒤늦게 온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통증이 나중에 왔다고 해서 문제가 첫 번째는 인과관계가 지금 명확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고가 이제 환자분 그 가짜 사모님이 생각하실 때는 교통사고밖에 없을 수 있지만 물론 그 전에라도 여러 가지 허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그게 더 촉발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환자분은 지금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고와는 별개의 다른 질환이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단순하게 통증이 뒤늦게 왔다라고 해서 치료에 더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거를 좀 다르게 제가 문제를 잠깐 이제 바꿔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해보면 첫 번째 통증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늦어졌다. 참다가 치료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질문으로 제가 좀 치환을 해보면 그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네. 근데 지금처럼 아직은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당한 부위가 아주 정확하게 진단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늦었다. 너무 늦게 발견했고 통증이 뒤늦게 온 거는 후유증이 이제서야 오는 건데 후유증은 잘 안 났더라라고 하는 어떤 세간의 그런 평이라든지 의견들로 걱정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으니까 염려를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경상도 해피님께서 앉아있을 때도 이 허리 통증으로 일에 집중을 하기 힘들 뿐더러 이제는 다리 저림 증상도 더욱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이 허리 디스크는 무조건 수술인 것 같은데 수술을 해야 할까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아이고, 젊으시네요. 첫 번째는 앉아있을 때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디스크 탈출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디스크와 연관된 구조적인 문제일 확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자면 물론 지금 다리에 저림 증상도 있으시기 때문에 디스크가 탈출됐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으로 수술이 답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는 게 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수술이 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수술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만 제가 일단 뭉뚱그려서 수술이라는 것이 있고 주사 치료가 있고 약이 있고 운동이 있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어느 것 하나가 치료를 독점할 수 없다. 왕도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적으로 점점점 심해지시는데 그 심해지는 과정 가운데서 첫 번째 어떻게 자기 삶의 태도나 자세를 바꾸셨는지 예를 들자면 앉아있을 때 허리 통증이 심해진다. 그리고 다리 저림이 심해진다. 전 30분 있으면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제가 약간 우습게 쪼크를 섞어서 말씀드리면 27, 8분째 되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 지점을 회피하는 거네요. 그래서 저도 환자한테 꼭 여쭤봐요. 몇 시간 있으면 아프세요? 어떻게 하면 아프세요? 앉자마자 바로 아프시다는 뜻이세요? 아니면 앉고 얼마 지나야 아프시다는 말씀이세요? 그냥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자꾸 그 자세를 회피하는 거예요. 나 한 30분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파와. 한 20분 정도 되면 잠깐 일어나서 5초가 됐던 3초가 됐던 10초가 됐던 다시 한번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 다시 앉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요 지점을 명확하게 알아가시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꼭 환자분들한테 통증 일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도 제가 첫 방송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통증 일기 어떻게 언제 아프더라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일단 첫 번째 그거를 회피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진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치료로 갑니다. 예를 들자면 주사 치료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운동 치료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약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이 되고 점점 좋아진다. 그러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 탈출로 인해서 감각이 저하되기도 하고 운동 기능도 떨어지고 통증이 너무 많이 극심히 아프다. 그러면 수술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아직 특별한 치료들을 받지 않고 네. 여러 가지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 거라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내가 아프고 얼마 정도 앉아 있어야 아픈지를 명확하게 기록을 하시고 그 시간을 회피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지 않을 수 있도록 중간에 잠시라도 일어나셔서 환기하고 다시 앉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통증 일기 예전에 말해주셨던 게 다시 번뜩 좀 떠오르면서 네. 좀 내 통증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또 나를 또 특히 아프게 하는 자세나 그 시간 같은 건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4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우리 흠뻑쇼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 증세가 궁금해서요. 제가 지금 간헐적인 허리에 찌릿함이 좀 있고요. 오래 앉아있다 싶으면 허리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래 서 있는 것도 이 허리 디스크 증세처럼 조금 불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무리한 날에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뭔가 허리 쪽에서 뻐근하면서 뚜둑 소리와 함께 허리가 쉴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것 또한 허리 디스크 증세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으로 보면 이제 허리 디스크 증세냐, 네. 첫 번째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 디스크와 관련된 게 디스크 탈출증, 지금 이제 우리가 일명적으로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은 디스크 탈출증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온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하고 계신 말씀들은 앉아있을 때의 통증은 주로 디스크와 연관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탈출되지 않아도 디스크가 눌리거나 그리고 디스크 자체가 감소해서 얇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디스크가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사용하는데 디스크 자체가 MRI를 찍어보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고 뒤로 튀어나와서 디스크 공간이 좁아지는 분들도 있지만 뒤로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원래 그 안쪽에 있었던 젤리 같은 것들이 디스크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말라가거나 흡수돼 있고 점점 딱딱해지는 과정에서 얇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압력이 앉아있을 때 압력을 주기 때문에 디스크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네. 섰을 경우에는 주로 인대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리의 디스크와 인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그렇게 고민되고 있는 부분에서 통증이 좀 극심하고 점점점 악화되고 있다면 지금은 영상의학적인 검사를 해보셔서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학적 검사가 반드시 수술 혹은 치료와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꼭 검사를 해보시고 그 검사에 맞는 그 검사의 진단에 맞는 운동법이나 다른 재활적인 치료법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명확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물들 통해서 어떤 게 원인이 되고 있는지 지금적으로는 디스크 탈출증보다는 디스크 자체의 문제와 인대의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주셨고요. 재활 방법도 궁금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국가대표 정형외과 의원, 물리치료팀 선생님들께서 또 허리 통증과 관련된 이렇게 운동법들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시청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국가대표 정형외과 의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이준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